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3 진호와 31 은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아직 신혼의 달콤함이 남아있는 시기였죠. 은지는 시내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였고, 진호는 중소기업에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은지가 침실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며 말했어요. 나 오늘 새벽 근무야. 5시까지 병원에 가야 해서 먼저 나갈게. 진호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고 힘들면 무리하지 마. 은지의 3교대 근무는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어요. 때로는 낮 근무, 때로는 저녁 근무. 그리고 새벽 근무까지. 진호는 아내의 힘든 근무 스케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지도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했죠. 아침 6시경 은지는 간단히 화장을 하고 병원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진호는 침대에 누워 아내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탓에 몸이 무거웠거든요. 오전 7시 반 진호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간단히 씻고 아침을 먹은 후 집을 나서는데 아내가 두고 간 커피잔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새벽 일찍 나간 아내가 조금 안쓰러웠어요. 회사로 향하는 길에 진호는 평소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서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평온하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와 진호는 연애할 때부터 서로를 많이 아껴왔어요. 특히 은지의 불규칙한 근무 때문에 데이트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진호는 아내의 힘든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진호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딱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이었어요. 아마도 요즘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했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상한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 근무는 정말 힘들 텐데 잘 견디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문자라도 보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호는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잠깐 휴식을 취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요즘 신혼생활 어때? 아내분이 간호사시라면서. 응, 바쁘긴 하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진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침에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닌 일일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첫 번째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진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내가 힘든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은지가 또다시 새벽 근무라며 집을 나간 후 진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아내가 새벽 근무를 나가도 이런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은지가 나간 지 30분 정도 지났죠. 진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계속해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진호는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했어요. 부엌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이 가득했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눌렀죠. 오전 7시가 되어서야 진호는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어요.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가야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움직여야 했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며 진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서게 되었어요. 잠을 못 잔 탓에 집에 있어봤자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30분 정도 일찍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길은 은지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다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병원 근처에 다다르자 진호의 마음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앞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 서게 되었어요. 진호는 무심코 병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은지가 지금쯤 중환자실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쪽에서 한 대의 차가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 차의 번호판을 보는 순간 진호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은지의 차였거든요. 하얀색 소형차의 익숙한 번호판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운전석 옆자리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호는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해 봤지만 틀림없었어요. 은지의 차량이었고 옆자리에는 모르는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병원 근무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호등이 바뀌어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진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와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차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진호는 멍한 상태였어요. 방금 본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차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옆자리에 낯선 남자가 있었다는 것.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진호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침에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자신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진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침에 본 그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은지는 피곤해 보이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중환자실 환자 하나가 위급해져서 온종일 정신없었어. 은지의 말을 들으며 진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내의 말을 믿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본 그 장면 때문에 은지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게다가 평소에는 맡을 수 없었던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은지는 원래 향수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병원 근무할 때는 절대 향수를 뿌리지 않았어요. 진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몇 시에 병원 갔어? 5시쯤 갔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은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진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분명히 아침에 본 것은 은지의 차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진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은지를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잘못 본 것일까 하는 생각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도 진호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멍한 모습을 보였죠. 점심시간에 한 동료가 물어봤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며칠째 이상해 보이는데.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진호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아침에 본 그 장면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불규칙한 스케줄로 병원에 나갔고, 진호는 여전히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또다시 새벽 근무라며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진호도 결심을 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은지가 나간 후 30분 정도 뒤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병원 쪽으로 향하면서 진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은지가 정말 병원에 있다면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 근처에 도착해서 진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지의 차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병원 주차장을 이곳저곳 살펴봤지만 은지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주차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병원 주변을 돌아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모텔 주차장에서 은지의 차를 발견한 것입니다. 진호는 차에서 내려 좀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봤어요. 틀림없이 은지의 차였습니다. 진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병원 근무라고 하고 나간 아내가 모텔에 와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진호는 모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제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모텔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1시간 후 모텔 현관 쪽에서 2사람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진호는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중 한 명은 분명히 은지였어요. 은지는 평소 병원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민낯에 가까운 얼굴이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옆에 있는 남자는 병원 근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남자였죠. 2사람은 모텔에서 나와 잠시 현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호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은지와 그 남자가 골목으로 걸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마치 연인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진호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촬영하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몇 장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지의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남자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지도 그 남자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진호에게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와 그 남자는 차 앞에서 잠시 포옹을 했습니다. 진호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입고 있는 병원 근무복을 보니 은지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인 것 같았어요. 아마도 의사이거나 간호사일 것입니다. 진호는 그동안 은지가 새벽 근무라고 말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볼에 키스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 남자는 도보로 어디론가 사라졌고 은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호는 급하게 자신의 차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은지가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은지의 차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진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몇 걸음 걷기도 힘들었어요. 모텔 앞을 지나가며 그 건물을 바라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비록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은지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을 잡고 포옹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진호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다며 조퇴를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진호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핸드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진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지가 저녁에 돌아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진호는 며칠간 은지와 정상적으로 대화하기 어려웠습니다. 모텔에서 본 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진호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어요. 아내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어요. 은지는 이틀 연속 쉬는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나가곤 했는데 이번 주말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진호는 계속해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은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은지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진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은지에게 어떻게 말을 꺼낼지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며 즐겁게 식사를 했는데 이날은 달랐어요. 은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은지가 먼저 물어봤어요.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하지만 진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오늘 밤에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은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었고 진호는 책을 읽는 척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되어서 진호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은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은지야, 지난주 새벽 근무라던 날 병원에 갔어. 은지는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봤어요. 별로 당황하는 기색 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진호는 은지의 태어난 모습을 보며 잠시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정말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저장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찾아서 은지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은지와 낯선 남자가 모텔에서 나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지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태어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진호를 바라봤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어요. 진호는 은지의 반응을 보며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은지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마음이 흔들렸어. 넌 항상 회사에만 있고.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부부가 이런 핑계로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호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회사에만 있다고 그게 이유가 돼?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진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날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진호가 다시 물었지만 은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이후 진호는 며칠 동안 은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남남처럼 지냈어요. 진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출근 준비를 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은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은지도 진호의 차가운 태도를 느끼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못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어요. 평소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집이 이제는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진호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어요.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조용한 곳에 앉아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식욕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진호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은지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어려운 일이지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진호는 장인 장모님 댁을 찾아갔어요. 평소에는 은지와 함께 방문했는데 이날은 혼자 갔습니다. 장모님이 문을 열어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잠깐 할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진호의 심각한 표정을 본 장모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거실로 안내하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지는 어디 있고? 은지는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장인어른도 거실로 나오셔서 진호의 말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진호는 한참 동안 말문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니까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진호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장인 장모님 모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먼저 반응하셨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진호는 휴대폰을 꺼내서 며칠 전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화면을 보시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특히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야 정말로. 장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씀 없이 화면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새벽 근무한다고 하고 나가서 모텔에 가고 있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남자와 함께요. 진호가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 장모님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을 보시던 장인어른도 주먹을 불끈 쥐시며 분노를 드러내셨어요. 그게 사실이냐, 은지야. 장인어른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진호는 장인 장모님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일로 가족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고 빨리 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은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자신이 키운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진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진호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 은지가 너무 잘못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진호도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장인 장모님의 따뜻한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장인어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진호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더 이상 은지와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장인 장모님과의 만남 이후 진호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월요일 아침 회사에 반차를 신청하고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본 결과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담을 받는 동안 진호는 여러 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이혼 상담을 받는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어요. 차분하고 신중한 말투로 진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진호가 가져온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증거 자료가 명확하네요. 상대방의 불륜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진호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혼이 현실이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들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텔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차량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수집해 보세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호는 며칠 동안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근처 상가들을 돌아다니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정을 설명하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지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와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모든 것이 진호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은지가 새벽 근무라고 말했던 날들에 실제로는 모텔 근처에 머물렀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일주일 후 진호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했어요. 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편 진호는 은지의 상간남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라는 것을 확인한 후 병원 원무과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 내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처음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진호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병원의 명예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내부 조사팀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며칠 후 은지는 병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상간남은 의사였는데 병원 측에서 사직서 제출을 권유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병원 내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은지가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 돌아온 날 저녁 진호는 이혼 소장을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정식 서류였어요. 은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읽어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말 이혼하려고.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진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은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지만 진호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갈 이유가 없었어요.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은지는 몇 번 진호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명확한 증거로 인해 진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것이 예상되었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법원 출석이 있었습니다. 진호와 은지는 각자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판사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증거가 제시되었고, 은지 측에서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두 달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진호가 완전히 승소했어요. 은지의 불륜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든 면에서 진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사는 은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은지가 진호를 붙잡고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은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호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이미 마음이 죽었어. 더 이상 소용없어. 진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법정 복도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호는 혼자 남은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결혼할 때 두 사람이 함께 꾸몄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놓인 결혼사진과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호는 그날부터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은지와 함께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은지의 옷들을 꺼내 박스에 담고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도 모두 치웠어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침실에서 은지가 사용하던 베개와 이불을 정리하면서 진호는 잠시 주저앉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침대에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잠들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현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진호는 아파트의 모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은지 관련 물품들은 모두 박스에 담아서 장인 장모님 댁으로 보냈어요.
자신의 물건들도 새로 구한 원룸으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집은 회사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지로부터 몇 번 연락이 왔지만 진호는 받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미 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꿀 계획이었어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 번째 밤 진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거짓 위에 쌓인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나를 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곁에 두지 않겠어. 진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거짓말과 배신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일찍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무도 속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출근길에 진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지난 몇 달간 짓눌렀던 무거운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동료들이 진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어요. 오랫동안 무거워 보였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거든요. 누군가 물어봤지만 진호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진호는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진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뒤로하고 앞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이라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심하거나 의심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삶이었거든요.